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익원입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후보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문보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무소속 유선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되며 자신의 발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후보부터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기입니다. 한때 목포는 인구에서는 광주에 뒤졌지만 전남북뿐만 아니라 제주 상권까지도 장악했습니다. 일례로 제 장인이 화신나사라는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요. 그 회사는 제일모직, 제일합섬, 전남북, 제주 총판을 함께 했습니다. 이랬던 목포 경제가 지금은 한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45위, 호남에서만도 5위로 처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목포 정치를 이끌었던 분들이 기득권을 틀어준 채 권력만 누리고 쪽지 예산만 가져왔지 항구적인 먹고살 대책이나 지속적인 수익이 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노회하고 경제적으로는 낡아 빠진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목포는 계속 날개 없이 추락할 뿐입니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런 리더십을 담대하고 참신하고 정직한 리더십으로 바꿔서 낙후된 목포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책 속에서 반드시 목포의 비전을 정해진 재설정하도록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문보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정의당 문보연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 보시기 어떻습니까? 거대 야당이 벌이는 공천싸움, 대권 싸움에 서민의 삶은 뒷전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열심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으로 시민의 삶은 망가져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전전을 해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는 어떻습니까? 침체가 아니라 아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포 시민의 살림살이는 밑바닥입니다. 골목마다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목포의 경제가 이 모양 아닙니까? 일부 정치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뜻 한번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들만의 정치 게임을 해봤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힘있는 정치가를 내세우며 예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정작 목포 시민의 살림살이에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목포의 정치를, 미래를 바꾸는 선거입니다. 낡은 판을 바꾸고 목포 경제를 살려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저 문보연이 목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을 크게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OK 3번 박지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경제 등 모든 것이 파탄났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어떠한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창, 역전, 경로당에서 만난 모든 시민이 죽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목포를 위해서는 예산을 가져오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2조 2천억이 넘는 돈을 목포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무한반도 통합,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새누리당 정권이 쳐다보지도 않은 일들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룩하겠습니다. 정권을 바뀌려면 야당이 잘해야 합니다. 호남에 지원 유세도 오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표, 호남, 김대중, 그리고 햇볕 정책을 수십 년간 부인하다가 선거가 되니 광주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호남을 대변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그런 당으로는 목포와 호남이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목포가 다시 한번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의 길이 되겠습니다. 박지원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유선호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유선호 후보입니다. 이번 4.13 총선은 목포에 전망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꼭 선수를 교체해서 구원투수를 등판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난파되어 있고 정치는 갈라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목포는 20년 내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DJ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타향에서 많은 정치 단련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의 인생을 목포에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완전한 준비가 마쳐져 있다는 것을 꼭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권에는 혁신과 통합의 모습이 없습니다. 공천권은 남용되고 지도부가 입맛대로 개혁공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심에서 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미 통합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무소속 유선호 후보가 당선돼서 통합과 혁신운동을 펼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호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호 7번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는 지난 28년간 일당 독식 체제가 형성된 이래 거의 완벽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가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정 당 소속의 국회의원, 시장들은 거의 전원이 부자가 되어버렸고 목포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많은 목포 시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고향 목포에 드리워진 가난과 소외, 체념과 좌절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목포 시민 모두가 기대와 희망 속에 새 아침을 맞이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출근길에 나서는 새 목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TV 토론요,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어느 후보가 자신의 출세욕을 채우려 나섰는지, 어느 후보가 나이 들어 그저 벼슬이나 한번 더 해보려 하는지, 어느 후보가 내 고향을 살려놓을 패기와 역량과 의지와 조건을 갖춘 후보인지 잘 지켜보셔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분야별 의제는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천 비리를 근절하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회의 예속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대 측에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이 필요하고 단체장의 실정에 대해서도 공천을 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의당 문보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과 지방정치 관계는 상당히 복잡 미묘합니다. 특히 폐지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의 요체가 정권, 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정당 추천제를 폐지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 정치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에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자 있는 후보를 내거나 문제가 있는 후보를 내거나 그러한 단체장들의 실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 자체가 무공천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맑고 깨끗한 정치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 정치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 소신으로 정당 정치가 책임 정치를 부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 시민들도 목포 시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책임 정치로 보지 않으면은 왜 줄 세우기 하느냐라고 비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모든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만 있고 시의원이 없다고 하면은 시장의 그 막중한 권한을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또 지방의회의 공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전에 많은 공천 장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지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공천 장사가 이루어졌다는 말 한마디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깨끗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의원들도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책임 정치를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무소속 유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속돼서 폐해가 일어난 그 지역을 보면 우리 목포시만큼 심각한 지역이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기초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양사는 부지 조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른바 당정회의라는 걸 통해서 시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포시가 20%밖에 지분이 없는 이 금융 책임을 100% 보증 책임을 지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소속당을 탈당할 때 시도의원들이 그 뒤에서 병풍처럼 뒤에서 줄서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너무도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기초원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고 시민 공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대표로 하여금 공천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DJ 대통령이 목숨 걸고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이 지금 뿌리채 뽑힐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러한 공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성만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질문에요, 관전 포인트를 일단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도의원, 시의원들을 자신의 절개처럼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매 행사장마다 의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향유하는 현재의 지위에 있는 분은 기초선 단체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기초정당 공천제요, 이거 폐지되어야 됩니다. 시의원, 도의원이란 분들은 우리 동네의 진정 우리 목포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목포역에서부터 모든 행사장에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마치 과거 조선시대 사또 행차길에 이방들이 앞서 설치듯이 그런 아주 꼴불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정치적인 논란과 반박, 시비에 앞서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모름지기 우선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조상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120년 만에 목포진에 수군 교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시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3분 동안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 후보 부인을 수행하느라고 축사도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단적으로 지금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 또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사유하는 그런 현상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논란이 나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양산당 같은 폐단도 지방의회를 놔두고 호텔의회에서 당정협의 성격의 지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런 폐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없애버린다면 그 공백은 돈과 조직과 정보를 지닌 대기업이나 국정원 쪽에서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까지는 가지를 말고 그런 폐단들을 고치는 쪽에서 공천권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분양률이 20%를 밑돌고 있는데요. 막대한 보증 채무를 안고 있는 목포시의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각종 매칭 사업을 할 때 부담할 예산조차 없어서 사업을 준다고 해도 고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양산당 분양률과 투자 유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양산단 자리에는 본래 도축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이 7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면 약 2천억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러한 시설을 옮기면서 900억 정도를 더 투자하면은 산단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가 나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분양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홍렬 시장이 열심히 나서서 그러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투필지를 알선했습니다. 또 대기업을 목포로 불러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들 대양산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 부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만약 대양산단을 조성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그 7개 시설을 이전하는 돈 2천억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모두 노력해서 분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표 경제를 살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유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대양산단은 수도권 산단과 다르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제적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한중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가공 수출 단지를 유치해서 여기에 투자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1억 5천만의 부유층을 상대로 우리 해산물들이 가공돼서 수출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유익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F1 경기장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론 시범 사업 단지를 한번 유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신산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화에도 저는 크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양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재정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둬야 합니다. 저는 시민협의구를 만들어서 산하의 시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두고 대책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박성만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어느 직장인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서 의자에 기댄 채 나른하게 앉아 있는데요. 불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불구경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집이더랍니다. 우리 목포요,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양산단 이 문제 말입니다.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를 유치하면 협력회사만 해서 최소한 300개가 따라 들어와서 대양산단에 대한 분양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야당 국회의원 또는 무소속 국회의원 또는 야당 및 무소속 시장으로는 그런 시장에 또는 그런 국회의원의 개인적 인맥 또 개인적 지인을 통해서 절대 대기업 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 어떻게 해야 옵니까? 그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오라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산자부, 재정경제부, 국세청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결단에 가까운 결정을 해줘야 옵니다.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양산단 문제, 우리 목포라는 우리 집에 불이 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상기 후보 부탁드립니다. 대양산단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 차원에서 저하고 친분이 있는 현대중공업 고력업 사장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박 부품 회사를 거기에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쪽 3호까지 한 40분 동안 거리가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 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당에서는 전라남도에 100만 대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화도 유효지에 기아자동차 제2공장을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하면은 기아자동차는 바로 신항을 통해서 여러 부자재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부두를 통해서 수출도 바로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에 그런 걸 유치를 한다면은 대양산단은 자동적으로 자동차 부품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런 쪽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대중국 물류유통하면서 농수산 가공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보현 후보. 예, 대양산단은 목포 지역의 예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애시당초 기업들이 이전을 목적으로 부지가 좁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지원 후보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2,009억이라는 돈이 2,909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양산단의 분양률은 14% 정도, 뭐 크게 부풀려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양산단에 플라즈마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대양산단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일고 애양간 한번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수출진흥지구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여기서 협업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센터를 건설하는, 즉 클러스터 건설입니다. 네, 이번은 개별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에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공약 발표 분야는 후보들의 추첨으로 역시 정해졌습니다. 공약 발표에 주어진 시간은 2분이고요. 다른 후보자들은 한 차례 질문을 할 수 있고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 주어진 시간과 답변 시간은 모두 1분입니다. 첫 주제는 원도심 살리기와 도시 균형 발전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포는 하당과 남학 등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쌍둥이 빌딩이 지어졌고 최근에는 도심 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소속 유선호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시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호 후보입니다. 지금 원도심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구가 12만에서 9만으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번에 목포시에서는 케이블카 산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나오려면은 이 원도심 재생만큼은 상당히 종합적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우선 목포시 인근에 섬이 개발되는 것이 꼭 같이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중심도시에 이 근대 문화유산을 함께 활용하는 계획도 곁들여져서 이러한 종합구상이 함께 실현될 때 우리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원도심을 중심도시와 선창 그리고 북항 이러한 3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창은 앞으로는 레저와 그리고 물류 중심으로, 그리고 북항은 여러 가지 수산 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중심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활성화를 좀 시켜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트윈빌딩의 이러한 그 빈 공간을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상업을 위한 그런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박성만 후보부터 1분 이내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는 그런 미시적인 개발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자체를 목포시나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또는 생색내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막 유선호 후보께서 제시한
여러 미시적 제한들의 어떤 한계나 어떤 그 태생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유선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원도심, 개발 사업,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성과가 나지 않은 점을 면밀히 고찰하고 지금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단발성 관광지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원도심을 체류용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만이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체류용 관광지를 위한 그런 종합적인 구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인근 섬과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이 함께 이렇게 구상이 되고 그리고 맛과 예술의 거리를 구도심에 이렇게 곁들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는 곳에서 우리는 1등으로 나갈 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세계 관광객들이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안 된다는 그러한 패배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상기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원도심 살리는데 거대 담론도 필요합니다만은 미세한 부분들 이런 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 빌딩을 지어놓고 쌍둥이 빌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은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빌딩에서 정명여고 또 대성동 아파트 목려고까지 이런 도로 정비부터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유선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쌍둥이 빌딩 주변에 이 도로가 관통이 안 돼서 교통이 적체되고 이 쌍둥이 빌딩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쌍둥이 빌딩의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없거나 좁아서 이 주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쌍둥이 빌딩은 지금 3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주거 공간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재정을 확보하는 대로 이런 공간들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상업지구로 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쌍둥이 빌딩과 나머지 이 우리 원도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문보현 후보 질문해 주시죠. 원도심은 이 관광지 개발 자원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화도 너머로 넘어가는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은 목포에 사시니까 그 가치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걸 관광화 자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유선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항에, 목포 앞선창이죠. 앞선창에 레저와 물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레저와 물류는 본래 속성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저를 한다. 요트다. 수상스키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은 우리 양식장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즉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유선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목포항이 정말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항이었는데 지금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목포항의 여러 가지 내항, 외항 그리고 남항 이런 항들의 어떤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만 기능을 선창에서 북항으로 옮기자는 그런 기본 계획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선창의 항만 기능이 갑자기 옮겨짐으로써 생기는 그런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고 또 앞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 중요 자산들을 잘 보호하는 가운데서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선창의 수산종합시장과 건어물 상가.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예, 박지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저는 8년 전에 뒷개가 앞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북한이 완전히 매립돼 가지고 수협이 옮겨가고 있고 시푸드타운, 노을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페대교가 1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더 큰 목포대교를 5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켜서 신항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10년간 하지 못했던 쌍둥이 빌딩, 트윈스타 빌딩을 제가 LH를 통해서 완공시켰고 또 대성동 1400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 사업도 결정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200억 사업을 쌓아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의원, 부선창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선창의 그 항만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항으로 갑자기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그런 상권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다 중단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수산 종합시장, 또 건어물 상가, 또 여러 가지 그 맛집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면서 이 항만 기능 재편, 또 항만 기능 이전에 관한 계획을 좀 더 신중하고 차근차근하게 이전하는 이런 보완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선창의 여러 가지 그 활성화 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금과 복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지, 또 복지를 늘렸을 때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서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현행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세수 분배는 과연 손을 댈 필요가 없는지 고민인데요.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복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의 후광을 등에업고 복지 정책은 급속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복지 비용의 문제가 국가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저 역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수 증대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역시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세금을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똑같이 증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책적 발상이며 재벌, 그다음에 부자들에게 세수 증대의 여러 가지 몫을 전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국 복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선언했듯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 정책입니다. 그러려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유하고 가진 자들, 특히 재벌들과 같이 같은 비율로 적용하거나 그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세율로 해서는 절대 세수 증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문제는 재벌 개혁이 선행되고 그 재벌들, 그다음에 부자들이 다수의, 아니 어쩜 대다수일 겁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동참토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상기 후보부터 1분 이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복지 문제는 소득 간 계층 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문제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수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조화롭게 좀 지역 간의 예산이나 자원이 배분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세수 배분도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생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세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는 것이 국세고요. 지방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는데 편리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고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내는 것이겠죠. 국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편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다만 바로 여기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 그 지역이 타 시도와 평균적 삶의 질, 삶의 환경을 갖추도록 해서 세금 부과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당하지 않도록.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문보연 후보 질문해 주시죠. 복지는 박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정의와 가세 형평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재벌들, 대기업, 재벌 이런 부분들의 MB 정부 때 법인세 인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원상 회복시키고 현재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의 정의, 과세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재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 문보연 후보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도약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 기업들이 특권층으로 왜곡되고 굴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과다하게, 조금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우리 국민 서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라든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묘하다고 보고요. 세금 부과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국세청 당국에서 더욱 정치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 질문해 주시죠. 제가 8년 전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 당시 노인 인구가 약 8%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 예산 중 23%를 복지비로 지출을 했지만 지금은 목포 예산 절반이 복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타면 마구 생각나거든요.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노인에게 효도할 시대이고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도 지방도로였지만 제가 500억 국비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네, 세금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한 박성만 후보, 박성남 후보. 네. 이 역시 다시 포퓰리즘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포에요, 노인이 많다는 빌미를 삼아서
전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목포 시민, 가난하디 가난한 우리 목포 시민분들이 낸 세금으로요, 목욕권을 나눠준다면서 사실상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지인가요?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요, 국민 등지면 그 정치인 죽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요, 국민만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우리 목포라는 공동체, 그저 여러분의 인기에 영합하고 여러분을 현혹하고 여러분을 기만해서 자신의 지위나 누리려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맡겨둬서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됐습니다. 네, 유선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은 소득의 양극화 비율 면에서 세계 2위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과연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정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 1위 그리고 흉악범죄가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투입할 100조의 긴급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유세 증세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또한 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세 부과를 늘려가지고 상위 구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또 MB정부 때 감면했던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 재원을 늘려야 됩니다. 누리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전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세수가 안 되자 지방재정 교부율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성만 후보. 네, 금방 유선호 후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정치가요, 자신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고 또는 타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제 입장을 숨긴 채 반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이 신물나게 봐왔던 정치입니다. 앞으로 저는 금방 말씀하신 유선호 후보, 문보연 후보와 같은 제 입장과 견해와 일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정치를 하고, 저희 당이 하는 일이라도 대단히 잘못되고 또 청와대가 하는 일이라도 제 소신과 정치적 견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인 성명이라도 내서 기꺼이 비판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편에서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관광입니다. 서남권은 관광지 제주에 근접해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먹거리도 풍부하지만 관광산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와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전남 동북권에 뒤처져 있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만은 관광 인프라 구축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남권 관광 활성화 방안,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쓸만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OC, 사회 간접 자본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목포, 무안, 신안 일대에 널려져 있는 세계적인 천혜의 친환경 갯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을 우리 국가 프로젝트로 그린존이라는 이른바 그린존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걸 최대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원도심에 전통 문화 특구를 지정을 해서 테마 공원들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하고요. 2020년에는 흑산도에 공항이 생깁니다. 공항이 생기면 1년에 76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 관광객을 우리 목포가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그린존과 원도심의 테마 공원들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접근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SOC를 구축하기 위해서 크루즈선이 올 수 있게 신항만의 크루즈선 부두를 만들고요. 용당과 우리 목포 내항 간에 해저 터널을 뚫어서 우리 목포역 KTX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목포 역세권도 활용하고 또 원도심 먹거리 시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봅니다. 네, 문보현 후보부터 1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크루즈선 좋습니다. 용당 그리고 내항 해저 터널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크루즈선 같은 건 우리 항만 기본 계획에 이제 설정이 돼 있고요. 신항만 쪽에 8만 톤 이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재원 타당성 부분에서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당기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콩하고 경우를 따져보니까 한 4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30년 이렇게 경영권을 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 SOC 차원에서 그걸 추진할 수도 있다. 그걸 또 추진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 질문해 주시죠.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제가 복지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벌의 세금을 올리고 서민의 세금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로 귀속시켜서 가난한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의 관광 증진의 자원은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여러 도서가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KTX 완공을 위해서 송정 목포간 또 보성 목포간 철도를 연결하고 모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루즈, 요트 이러한 법도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부수로 삽진항을 국가강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박 의원께서 임성보성간 철도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한 500억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해철도는 5,900억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동해철도 5,900억을 용인해주면서 그 떡고물로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보성의 김승남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또 그 500억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3, 4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따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SOC 예산인데 박 의원 혼자 힘으로 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선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서남권 관광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을 직시를 하고 우리 시와 시민들이 혼연일체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교통과 관광 상품에 관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목포 중국 간의 카페리 직항로를 개설하고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중국 노선을 직항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관광 상품에 대한 그 인프라는 외국인 쇼핑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사후 면세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 정책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육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 통역 관광 안내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상규 후보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 쪽에 카페리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운사들이 그걸 못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 석유값도 떨어지고 해서 그 배를 들여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척당 운영하는데 12억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 해운사에 이 적자를 보전해줘야만 해운사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책 사업 수준에서 이것을 해운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대책이 없이는 절대 관광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손실 보전책을 가지고 카페리도 운영을 하고 열차 페리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좀 심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바른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토론은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급적 토론 취지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제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논란과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입니다. 남학 신도시에 대형마트 2곳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박성만 후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저는 묻지 않길래 예.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물론 동의합니다. 우리 조상기 후보께서 여러 가지 관광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신 것 다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광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묻는 이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목포시와 우리 목포 시민들이 보다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미시적 방안 아무리 내놔봐야, 빈독에 물 붓기고, 언발에 오줌 누깁니다. 대기업 가져오고, 목포항 준설에서 목포가 활성화되고, 목포가 정말 살만한 도시가 되면 누군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관광 개발 사업은 뭐 정말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조상규 후보.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신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나라의 경부축으로만 되어 있는 개발축을 서해안축을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를 흡수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동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막바로 바라보는 대안인 우리 서해안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그 수도권 영남 세력들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부 측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 당에 서해안축 개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제가 책임을 맡아서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만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논란과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인데요. 예, 소비자들의 편의와 유크로 대변되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 측에서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 상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전통 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문보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목포에서 정의당은 대기업에 맞서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정의당은 19대 때 국회 19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복합 쇼핑몰 이것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저가반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재벌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획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세, 상가 임차보호법, 이것은 10년간 기간을 늘려서 집을 빌려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남학의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 부닥치는데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상권을 중시할 것인가.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의 호순환 구조는 깨져버립니다. 즉, 옆집에서 물건 사서 같이 나눠 먹고 또 그 돈을 시내 안에서 경제 단위 안에서 소비시켜야 되는데, 이게 경제의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복합 쇼핑몰, 대형 유통 쇼핑몰들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지역에서 모든 돈을 빨아서 서울로 그리고 위로만 갖고 올라갑니다. 물론 고용창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상권의 변동으로 인한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일 뿐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박지원 후보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죠.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유통발전법, SSF법을 제정해가지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렸습니다. 당시 우리 동부시장 김영기 상인번영회장께서 전국에서 박지원 대표가 재래시장을 살려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학 쇼핑몰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대책위원회와 함께 롯데의 고위층을 만나서 박지원이 목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에서도 더 큰 대형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도 막지만은 힘으로도 막겠습니다. 예, 문보현 후보. 예,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유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학 신도시에 대형마트 두 곳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입법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안이하게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입법을 하는 바람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법안이 나와가지고 재래시장과의 거리가 전혀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보호를 못하는 그러한 그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외교력이 약해서 외국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외교부가 이 법을 그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굴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돌아가면은 이러한 사례들을 재정비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해낼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만약 이런 것들이 강행된다면은 목포시에서는 하수도 정말 처리 시설까지 인가를 보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 후보. 예, 좋은 지적이고 참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대형 쇼핑몰이라는 것은 카운티, 즉 지역 공동체 사이에 둠으로 해서 양쪽 공동체에서 그 경제적인 환류 그리고 공동화 현상을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공항 배후지 개발에도 대형 쇼핑몰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공항이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곳이 아니라 문화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유치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권에다가 바로 갖다 들이댐으로 해서 상당히 기존의 상권들,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그 후보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저지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만 후보. 네, 우선 국가와 자본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우선 피력하겠습니다. 서구 유럽 자본 선진 국가들을 보더라도요, 자본주의를 표방하지만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권력이 자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조정, 통제,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건전한 자본주의가 유지, 존속,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쇼핑몰 문제 역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증식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가 권력이 적절히 또는 행정 권력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원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러 가지 대안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강주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강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그러면 전남도에서도 무안공항에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 근처, 여기에다가 면세점, 그리고 뭐 유커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형 쇼핑몰과 면세점을 붙이는 형태로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상규 후보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돈은 약한 곳에서 센 곳으로 흐릅니다. 때문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중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도 저지해야 마땅하고요. 그러나 무한정 저지할 수는 없고 우리 목포 경제의 파이가 좀 커질 때까지 이제 유보하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목포 인구가 얼마나 되고 목포 개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고 목포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까지 이걸 저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쇼핑몰이라는 것은 자본이 뭐 바람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전체적인 권역의 문제로서 보고 있습니다. 즉 목포시가 요구하고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 겸 나들이 겸 삼아서 가까운 무안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시내 대형 쇼핑몰이라는 자체는 이천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게 도시 주변에 위치함으로 해서 지역 상가들의 총 수익, 그러니까 영업 매출이죠. 그게 반감되었고 심지어는 40% 이하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역행정과 지역 상생에 관한 주제입니다. 남학 신도시는 목포와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행정의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목포군의 광역행정은 여수나 순천 등 동부권과 달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목포의 발전은 무안반도 통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무안반도 통합을 넘어서 서남권 광역화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도시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투표제가 있어가지고 무안이나 신안, 기타 지역에서 반대를 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광역화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만약 지방자치제의 폐해도 장점도 있지만은 이러한 광역화를 법적으로 이루어낸다고 하면은 예산 30%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목포만 가지고는 땅이 좁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치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독수리 5형제를 구성해서 인근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의 기초단체장들이 뭉쳐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학으로 가는 택시 문제, 학교 문제, 그리고 쇼핑몰만 하더라도 자치단체 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반도 통합을 해야만이 경제자유 지역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선호 후보께서 1분 이내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목포권 4개 시군의 광역 행정 수요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저는 과거에 무한반도 통합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의 여러 가지 그 지도력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하고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창진이나 여수반도는 왜 성공을 하고 우리 무한반도는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통합을 할 때 왜 윈윈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피해의식만 갖게 또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논의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포지티브한 그러한 그 논란을 다시 한번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에 와서 우선 관광 행정 기능만이라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의 법대로 주민투표에 의거해서 통합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광역화나 또는 무한반도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기초단체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리더십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과거처럼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목포에 오면은 무안, 신안, 영암 관광 지도가 없습니다. 또 그쪽에 가더라도 목포 지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데 함께 반성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네, 박성만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무한반도 통합을 비롯한 지역 광역화의 문제는 지난 98년에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해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고요. 더욱 비참한 것은 그 해당 지역민에게 그 소모적 논란 비용이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선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산, 창원, 진해, 여수반도 등이 왜 진주 원활하게 통합이 되었냐면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기반이 딱 깨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를 이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걸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우리 무한반도 통합 문제 역시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근원적 대책 없이 통합을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대기업도 유치하고 통합도 된다, 경제가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목포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가 있었지만은 그분이 지난 4년간 목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화, 통합을 하지 않고는 목포의 미래는 없습니다. 목포에 무슨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사업하는 것도 거의 목포대학교와 함께해서 산학협력 캠퍼스, 금년에 오픈할 해상케이블센터, 또 작년 12월 말 제가 240억짜리 가져온 요트 부품 공장, F1 구장 옆에 튜닝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영암과 무관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대통령이 제정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조상규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서로 지역민들 간의 화합과 민심이 함께 합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혜의 갯벌을 목포 신안 모안이 함께 공동해서 그린존 지정을 하는데 힘쓰는 그런 국책사업 수준으로 그걸 매개로 해서 국책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는 거. 목포 힘만으로도 안 되고요. 신안 힘만으로도 안 되고 무안 힘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가는 그걸 매개로 해서 민심을 합치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은 마산 창원 진해 이 통합할 때도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법안으로 통합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산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진해가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여수 통합했는데 여천군청에 여수시청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안 해줬습니다. 순천, 승주군청에 약속했다가 안 해줬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통합하려고 하면은 무안분들은 그 군청 폐허된 곳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순리적으로 추진을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법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서로 공동보조를 통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때 된다 이겁니다. 화장장 무안에 새를 옆에하고 거기 무료로 주자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 가능할 겁니다. 문보연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조상규 후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갯벌 공동이용이라든지 이런 저차원적인 경제 공동화 방향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예, 저는 먼저 그 박성만 후보가 지적하셨듯이 지역민, 거기에서 살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서해안 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인천, 그리고 황해, 그리고 새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목포를 돌아서 광양에 광양자유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입주 기업이 거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황해 같은 경우에 이미 경기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여기 대한 그래서 제가 무한반도 통합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자 하는 건데요. 그 지금 현재의 법은 1도 1경제자유지역이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화장장 하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목포, 무안, 신안에 함께 공유하는 갯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옛날 같으면은 반나절 걸어서 면사무소 나오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군청 나왔지만은 지금은 사통박달 길로 와가지고 집집마다 차 있어서 20, 30분 가면은
종합운동장, 수영장 똑같은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으로 국회에서 광역화를 해 추진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상호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다시 모든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듣고 정해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여기서는 1분입니다. 먼저 안보와 대북 관계에 관한 주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정부의 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인도적인 포용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무소속 유선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의 그 경제 국면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관계 정책이 온탕냉탕으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을 무시한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관계에서 항상 대화와 압박의 방법이 병행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시점을 잡아서요. 지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대신 북핵을 동결하는 그런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핵무장을 내려놓는 방법은 이란의 핵협상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북한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박승만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매우 적절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집에요 매우 가난하고 불우하나 포악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웃의 자녀들이 그 가장에게 동정이 가서가 아니고요. 그 이웃의 자녀들이 불쌍해서 여러 식량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이웃이 그 여전히 포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식량과 고기를 갖다 줘야 선한 이웃일까요? 적절한 견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면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 조상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조치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6.15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성공단 지역에는 북한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대 등 6만여 명의 군사와 포병 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들어가면서 그 부대들이 북쪽으로 10 내지 15km를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이 장사정포 사용권 안에 다시 들어가고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이런 무모한 짓을 우리 안보를 생각하시는 대통령께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총선을 겨냥해서 북풍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보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핵실험과 북의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이것에 위협을 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정부의 무능함도 함께 질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책도 못하는 야당 역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육자회담을 비롯한 국제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해다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북제재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차단 이후로 124개 입주업체 그리고 12만 명의 협력 관련 업체의 직원들이 상당히 경제적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북에 대한 기본은 평화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개성공단의 재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박주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 후보 이외에는 전부 일치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였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북한에 갔습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박지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었고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탱크와 M1 총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목포가 한 달 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모두 미사일 핵전쟁입니다. 한 방 터지면 모두가 죽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노력을 하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한 것 잘못이고 재개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대부분 마치고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부터 해주시죠. 네,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나서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실지 대강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척박하고 가난한 목포를 내팽개쳐 둔 채 자신의 배만 불려온 불량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자랑스러운 목포를 재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인식도 새로 해야 합니다.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당이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당이라면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저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목포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있게 사랑하고 영리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낡고 해묵은 구시대와 희망찬 기대로 시작하는 새시대의 싸움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있는 목포 재건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저 박성만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실패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까지 장악하려는 이 신독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셔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강한 야당, 이기는 야당, 수권 정당이 되도록 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포의 낡은 리더십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사실 힘이 붙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후보 단일화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나서서라도 단일화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문보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토론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요. 아까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을 놓쳤습니다. 서남해 지역의 관광자원화에 관광의 목포가 허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2주기가 4월 16일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바로 며칠 후인데요. 꽃처럼 어여뻤던 애들이 이 개나리 꽃처럼 노랗게 안전띠를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목포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시민 여러분,
지방경제 전문가 조문보영과 함께 서민이 따뜻한 봄꽃 정치를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8년 전 DJ는 의정활동도 잘해야 되지만은 지역구 활동도 잘해라. 그러시면서 목포는 물론 무안, 신안, 호남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 돈으로 외국 한 번 안 나가고 1년 52주 중 50번 이상을 금기원래 했습니다. 2조 2천억이 넘는 돈을 목포에 가져왔습니다.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인사청문회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8관왕 8명을 낙마시켰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공약을 가장 잘 지켰다고 하면서 공약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포의 자존심을 세우고 호남 차별과 싸웠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목포에서 8명 나왔습니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누가 예산 많이 가져요?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유선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목포의 실정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략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목포에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그동안 크고 힘 있는 것만 추구해온 그런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세우고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경제 모델을 꼭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소속 유선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호남 야권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권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소속 유선호가 가운데서 야권의 혁신과 통합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서 수권정당을 이루게 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호 7번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목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한 후보들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중계 방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5번 김한석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연합당과 저 김한석은 대한민국 1%의 재벌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대한민국 99%의 서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라고 묻기도 참 어려운 대한민국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서민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자살률, 가계부채, 노인 빈곤율, 노동시간 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과 청소년 행복지수, 사교육비 지출, 출산율 등은 가장 낮게 나옴으로써 무려 50여 개 분야에서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땀을 일궈온 대한민국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연령이 50대에서 70대로 이미 개인 일생에서 성공을 하셨고 국회의원직도 3선을 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시면서 훌륭한 활동을 하셨지만 살아온 과정이나 재산 내역을 보면 서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1%의 성공을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1%의 성공 대열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빚을 지고 사는 젊은 학생과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려는 단계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를 수긍하며 주어진 대로 살라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희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불산단 조선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서민으로 살고 있기에 누구보다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서민 정치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불산단 조선하청 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숱한 임금체불과 임금 삭감,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도 대불산단과 건설 현장, 일부 중소병원 등 목포의 주요 일터는 무업천지입니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지도록 회사와 노동부, 정치권이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잘 알아보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 왜 그런 곳에 다녔냐는 핀잔뿐이었습니다.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고용불안의 원인이 제가 모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와 회사 정치권을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바꿔보고자 출마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정치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과 목포의 정치판을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우리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한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지역민의 민심은 없고 공천과 자리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말하지만 공천을 둘러싸고 탈당과 분당, 복당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후보께서는 지역 민심과는 다르게 도의원과 시의원까지 동반 탈당하면서 패거리 정치, 철새 정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은 민주화, 평화통일, 그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한 길을 가는 우직함이었습니다. 지금 목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유력한 후보 몇 분은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정반대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지역민과 후배들의 박수 속에 영광스럽게 퇴장할 기회를 놓쳐버린 그분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이제라도 후배들에게 역할과 자리를 맡기시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많은 역할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런 용단을 내리신다면 저 또한 그분의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위해 진심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서민이기에 누구보다 서민의 정치를 잘할 수 있고 젊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을 열정적으로 패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중연합당은 아직은 거대 야당에 비해 규모도 작고 유명 정치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없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인 노동자, 농민, 청년과 학생, 중소자영업자가 만든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정당, 서민의 정당을 키워주십시오. 저 김한석과 민중연합당은 재벌세를 신설하여 서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힘든데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 돈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익입니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서민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선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병원 노동자, 교소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어야 목포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저 김한석과 민중연합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위협을 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성과 퇴출제를 시행하려는 노동법 개혁을 막아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저 김한석과 민중연합당은 서남권에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단 조성과 택지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실효성 낮고 중복적이며 예산 낭비를 부르는 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서남권 경제개발협력기구를 제안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 없이 서로 협력을 통해 각 자치단체 간 경쟁력 있는 부문과 산업을 조정 분담하고 집중 육성 투자하여 상생하는 목포와 서남권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한석과 민중연합당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목포에 들어와 한 것은 임금이 채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매달 수십억 원의 이익금이 본사로, 타지로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제한 강화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과 호남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다시 낡은 철새 정치, 패거리와 야합의 정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서민의 정치, 단결과 화합의 정치, 젊은 일꾼을 만드시겠습니까? 목포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후보는 기호 5번 김한석, 정당 투표는 16번 민중연합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새정치, 새로운 목포, 젊은 일꾼을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의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젊은 일꾼 김한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한창 후보입니다. 정책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관련 법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 무소속은 TV 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당선되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소위 헬조선, 즉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발선부터 불공정하게 시작하거나 시작도 못하고 좌절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에 대한 현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치 현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목포 총선에서 거의 매일 정책과 논평을 발표하고 정책 선거를 주도해왔던 검증된 정책 전문가인 기호 8번 김한창 후보가 TV 토론회에 참여했다면 더 품격 있는 정책 토론회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클 따름입니다. 정치행정 현장 경험과 이로 무장까지 되어 있는 후보가 TV 토론회에 빠지게 되었으니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는 않았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목포가 낙후를 넘어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기의 순간임을 많은 목포 시민들은 체온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무안과 영암 그리고 신안과의 공생경제체제를 갖고 있던 목포가 어느덧 주변 도시들과 따로 노는 개별경제 구조로 분리되어 가고 있고 3호 중공업에 의존하는 목포 경제는 조선 경기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더욱더 낙후되어가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목포는 국내에서 10위권 안에 들던 명성은 전설로만 전해집니다. 또 전남 1위도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통계청의 지역 총생산 자료에 의하면 목포는 3조 원, 순천은 5조 원, 그리고 여수는 20조 원으로 여수가 목포의 6배 정도가 경제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또 수출 규모를 보면 목포는 할 말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2015년 통계를 보면 월 수출 규모가 목포는 약 20여억 원, 순천은 약 420여억 원, 그리고 여수는 1조 5천여억 원으로 목포의 746배에 이르는 격차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자료들이 있지만 건강한 충격이 아닌 좌절이 될 수 있기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목포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첫 출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목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처음부터 어느 곳에도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 승부를 결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1만여 유권자분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예비 홍보물에서도 목포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경제가 되는 때까지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무소속이 가장 목포 이익을 위해서 유효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25만 거주 75만 유동의 100만 경제자립도시가 될 때까지 정치바람 탈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당 정치도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이고 무소속도 민의를 대변하는 수단인데 정당 정치는 목적인 것이냐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은 마치 자기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으면 싸구려 상품을 파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관점입니다. 혼자서도 명품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으로 국회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낙후된 목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그중에서 핵심 공약으로 거주 인구 25만, 유동 인구 75만, 100만의 경제 자립 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고 관광과 유민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관광은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 정책으로 세부화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투자 이민 정책과 가칭 중단기 외국인 체류법 제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당장 긴급한 목포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현재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중국 측 대형 여행사들과 연간 30만 명 유치 정책 협약을 2016년 2월 2일 맺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든 강원도든 목포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목포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과 동일한 조건과 차별화된 상품만 있다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 국내 관광객은 목포 유치하는 데는 KTX 가격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 수석 KTX 운영사가 들어오면서 10% 인하라는 가격 경쟁이 시작됐고 현대 롯데과 같은 회사들이 제3 KTX 사업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저가 항공처럼 목포 KTX 반값을 실현하겠습니다. 목포에서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공 교수가 발제하는 토론회도 개최됐고 목포시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공개 토론을 개최해서 도움을 주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KTX 요금 체제가 차별화되면서 목포 시민들의 경제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레일도 승객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좋은 정책입니다. 이민 정책은 이렇습니다. 중단기 외국인 체류법이 제정되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민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다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가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목포가 그 부분을 선점하여 시범도시화 되면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투자 이민지구는 제주와 평창은 이미 하고 있고 창원도 추진 중입니다. 성공한 중국 동포 기업들은 제주도의 투자 이민의 5억보다도 많은 6억이어도 투자 이민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포는 왜 안 됩니까? 100만 경제자립도시 정책이 안정화되면 청년 취업과 교육 문제도 탁월하게 해결되면서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진도 완도의 국가 지원 사업인 전복섬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전복 생산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목포가 중국 여행객의 손에 들려보낼 수 있는 전복 수출 기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처럼 전복 수출을 비롯한 관광 연관 산업은 목포만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연히 청년 취업은 물론이고 40대, 50대 실업자분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역시 서울 바라보기가 아니라 아시아 바라보기를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 있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아시아 교육 1번지가 될 것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난 것이 특혜가 되고 부모들은 서울로 경쟁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는 거품 교육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실 있게 아시아 인재를 키워내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밖에 경로당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일정액 수준의 면세 판매와 아기 돌보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식에게 당당한 돈 걱정 없는 실버 경제 도시도 추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목포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저는 한국 장관론 저서를 총괄기획하면서 역대 정부의 장관 천여 분에 대한 분석과 유명 장관님들의 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은 전직 장관분들과의 친밀한 인연이 없다면 염두를 내기 힘든 일입니다.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인맥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실무 경험과 실핏줄 같은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교수이면서 행정학 박사로 정책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100여 곳의 도시 사례들을 연구한 바 목포 발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꼭 해내겠습니다. 저는 젊지만 정치 현장에서 많은 기성 정치인들과 정치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에 기대어 정치를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당당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자원봉사 조직과 사무실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원회장도 명망가가 아닌 전업주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거 사무실도 부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선거혁명을 지속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준비된 정책 선거를 해왔고 본선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에 의지하지 않은 깨끗한 선거로 선거운동부터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목포의 운명이 걸린 선택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저희 초반의 첫 주소지는 만호동 3번지입니다.
목포의 아들 믿어주십시오. 젊은 정치인이 정치 인문을 위해 20여 년을 더 준비하고 첫 출정을 합니다.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어찌 언감생심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당선 후에도 배낭을 메고 목포 거리를 누비는 목포의 아들 김한창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약을 지키는 첫 정치인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호 끝번인 8번 김한창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목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 기호 6번 송태화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자란 토종 목포 사람으로 도시노동 근로자와 영세상인의 대변인이자 대표로서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후보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세계 유수의 외국 기업을 목포로 불러들여 외자 유치와 더불어 목포 시민의 고용 창출을 견인할 것입니다. CITS 즉 중국 국제여행사와 MOU 체결을 진행시켜 항공사 및 상해 제주간 크루즈선 관광여행 때 중국인들의 제주도 방문 시 목포에서 1박을 시키는 경유지로 하여 목포의 모든 재래시장을 24시간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서 1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마련하여 고용 창출을 시키겠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좋은 기업들이 대양산단으로 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금융, 세제 혜택을 주어야 중견기업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양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은 드론 항공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여 세계 제1의 고부가 가치 산업인 드론 무인 항공 산업도시로 나아가면서 고용 창출과 목포시의 재정을 충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동양척식회사 건물 등 적산가옥이 많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객이 필요한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주거지를 개량하여 민박집으로 개량하면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입과 맞물려 노후 대책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은 평생 바다 한 번 못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양도시 목포의 장점을 잘 살려서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목포시 버스 준공영제를 중소도시 최초로 시범 실시하여 1일 2교대로 약 5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버스 기사님들의 안전과 후생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목포시 택시 기사님들의 월 급여를 180만 원으로 보장하겠으며 목포시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하루 3,000원에서 하루 1만 원을 적립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했던 불법적인 구시대적인 선거 문화를 혁파하고 밥과 술을 제공하고 즐겁고 신명 넘치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시장 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300% 인상하여 경제력이 없어 생활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후생과 정부 재정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직접적 처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몇몇 정치인이 장애인을 대표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정부 보조금을 농단하는 것을 막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구호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살기 좋은 목포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목포 앞바다에 해양 레저 관광 복합타운을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기회가 있는 땅, 꿈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목포 100년의 대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열거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패 비리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들과 악덕 기업과 업자들은 작두로 목을 자르는 목포시의 포청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까지 만연되어 온 온갖 부조리한 관행과 악습을 엄벌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공직자가 깨끗해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는 질서 있는 사회가 시작됩니다.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됐을 시 관용의 원칙을 일체 무시하고 즉각 재산몰수와 공개 처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만 이 나라 우리 민족의 1만 년 역사, 그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호 6번 송태환은 오직 목포 시민과 함께 국가를 위하여 일할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